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 SPG 유학센터의 진로 컨설팅 대표 김주종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우 중요하기도 하면서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토픽은 수학 얘기인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왜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을 못하는지,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이 아니라 수학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김가우스, 이 피타고라스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학자가 될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시냐고요. 여러분들과 선생님들의 부담이 여러분들 자녀들 초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대학원생까지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수학이라면 치를 떨고 수학이라면 정말 오한이 날 정도로 막 그런 식으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제나 또는 여러분들 학생들은 가우스가 될 게 아니고 단지 수학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진로대로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고 자아실현을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고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가우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가 될 게 아니라는 것을, 또는 아인슈타인이 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제가 부모님에 대한 약간 컴플레인을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는 선생님 때문입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과도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부담을 지워주고 마치 수학이 되게 어려운 과목인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대체 이 수학을 배워서 앞으로 어떻게 쓸지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주시고 무조건 수학 공부 잘해라,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제일 많고, 그걸 강요를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기 싫어하게 되고 결국 수학을 못하게 되고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학을 못했다고 생각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인 게 산수입니다. 말하자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골프 치실 때 아무리 싱글을 치셔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입스나 혹시 이런 게 있을 때 연습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똑딱이 볼부터 치잖아요. 그러면 똑딱이 볼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시 그 골프를 싱글 실력으로 회복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제들이 만약에, 또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정말 못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에 30분이나 또는 15분이라도 또는 뭐 1시간이라도 사칙 연산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적어도 산수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가 어리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왜 차 타고 자녀들 데리고 놀러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서 고속도로나 아니면 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나 옆에 가는 차들의 번호판에 4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항상 좀 얘기를 해보세요. 4가지 숫자를 더하면 무슨 숫자가 나오니? 앞에 2가지 숫자하고 뒤에 2가지 숫자를 합치면 어떤 게 더 크니? 앞에 2가지 숫자에서 뒤에 2가지 숫자를 빼면 답이 뭐가 나올까? 이거를 한번 곱해봐라. 무슨 숫자가 나오니? 아니면 이걸 한번 빼봐라, 나눠봐라, 어떤 숫자가 나오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지루하고 차 타고 가는 동안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은, 이런 습관이 계속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자제분들은 사칙 연산, 정말 산수에는 달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설령 달인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뭐 동계산한다든지 숫자 계산하는 데는 상당히 민첩한, 그래서 자신감을 가진 그런 아이들로 성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그러면 사칙 연산이 됐다. 그럼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보통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 응용 문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거리 속도 문제라든지 농도 문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대부분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맨 처음부터 이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복잡하고 머리가 띵하죠. 자꾸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공식을 외우고 답이나 숫자를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2-3개를 골라놓고 답을 본 다음에 답을 먼저 외워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외운 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답을 다시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설령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거리 속도 문제나 농도 문제 같은 1차,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면 될지, 어떻게 숫자를 바꿔 끼면 대충 답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맞추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요즘 수학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답이 있기 때문에 대강 이게 답이 뭘 할 거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 편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숲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 숲에서 전체적인 뭐 수능이나 SAT의 수학 문제 중에서 어떤 섹션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뭐 SAT라면은 뭐 리니어 엘지브라가 있고, 뭐 캘큘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도형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섹션들 중에서 어떤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 그래서 가장 기본형 문제 한두 개씩을 골라서 일단 이해가 안 가면은 외워두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초로 돌아간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심플하게 그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를 외우고 수학도 암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라는 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펫처럼. 그런데 이 펫이 처음에 유기견이야, 유기고양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라서 말을 안 들어. 뭐 손줘 이래도 말을 안 듣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식을 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사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면 결국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손 그러기만 해도 바로 발이 올라오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은 나의 펫이다. 그런데 처음에 조금 말을 안 듣는다, 얘가. 그러니까 간식을 주면서 달래고 꾸준한 인내를 갖고 참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굿을 드셔야 되죠. 펫을 떠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이 좋으셔가지고 호랑이나 늑대나 여우의 새끼를 한번 유기로 데려다가 키우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걔네들이 말을 듣겠어요? 엄청나게 말을 안 듣고 포효하고 으르렁거리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일정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한테 길들여가지고 아무리 맹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신호나 사인 하나에 굉장히 쉽게 적응시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왜 친숙해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그런 수학 분야 중에서 통계하고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통계 확률 갖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보면은 소비자 조사도 많이 하고 요즘엔 또 선거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했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맨날 방송하는 게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에서 퍼센티지가 나오고 표본 오차의 또 유의 수준이라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자꾸 자연스럽게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통계 용어나 그런 데 익숙해지면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구나, 이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거구나, 양쪽 대칭을 이루는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면은 골치 아프고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오는 학부형들께서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느리고 이해를 못 하더라도 괜찮다, 언젠간 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조금 처음에 외워둬라, 넌 실력자가 될 거야,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북돋아 주시고 인커리지를 해주시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제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정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들이 바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같이 할 시간이 없어. 얼마나 그런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형편이 안 좋은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꿈을 접어야 될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 분들은 요즘에 보시면 온라인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이나 또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저도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료 강의도 해주고 온라인에 보면 무료 동영상 강의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미국의 MIT 대학 이런 데서는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석학들께서 강좌를 다 무료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용기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만 가진다면 수학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고 이것은 쉬운 과목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우스나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자가 될 게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시험만 잘 보면 된다. 그리고 다 맞출 필요도 없다.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칸만 넘을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고, 제 동영상 강의를 지금까지 들으셨는데도 아직도 답답하다,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아직도 내가 수학을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릴 거고, 학부형이나 여러분들 학생들 무료로 다 상담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작전을 짜서 여러분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습니다. 꼭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